예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본이었어요. 지금은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중국 로봇들은 일단 밀어내고 있는 상황. 그 의대 열풍인데 이걸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직립보행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게 혼다의 아시모인데 2000년이었죠. 2000년에 완전 극초반? 200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은 세대라서. 25년 전. 혼다 아시모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박물관에 있죠. 혼다는요? 혼다는 그 이후로 사업을 접었죠. 아니 그 25년이라는 세월 사이에 네. 만약에 이걸 계속 했으면 그러니까요. 지금 전 세계를 씹어먹었을 텐데 왜 안 했을?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사업성이 없었다는 건 알겠어요. 네네네. 근데 혼다 정도 되는 기업이라면 사업성은 이제 좀 약하게 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사업을 접은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치고 나갔죠. 예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본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존재감이 없어요. 미스테리입니다. 물론 이제 2000년 그 당시에 기술로 만들었을 때는 뭐 한 대 정말 수십억. 아니 뭐 기업들도 거의 뭐 연구용으로나 살 수 있을까 말까. 네. 근데 지금이니까 이게 대중화가 되는데 아까 잠깐 제가 오늘 띄웠던 그 가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중국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물론 이것도 이제 좀 그레이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면 한 대를 살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근데 그 좀 마케팅을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깡통 옵션이에요. 깡통 옵션? 네. 아, 그 옵션이 자동차로 따지면 깡통차 네. 옵션 없는. 네. 옵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달고 팔의 자유도도 높이고 그러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요. 아,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런 거긴 하지만 지금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대표님도 2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거네. 그냥 박스하고 본체 기준. 네. 그런데 그것도 많이 팔려요. 그리고 그쵸. 키도 좀 작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140 몇? 150? 130 정도? 왜냐하면 작게 만들수록 모터를 좀 용량을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배터리 용량도 작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가격이 싸져요. 그리고 또 날렵해지죠. 예. 그러니까 전략을 잡을 때 처음에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는 싸게 만들어서 이게 필요한 어딘가에 판다. 그런데 그게 일하는 공간은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키가 130 정도가 되는 로봇을 가지고 무언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그래도 키가 160 정도 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좀 수월성이 좀 더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앨리스는 160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 로봇은 130으로 만들어서 싸고 뭐 그냥 걸어다니면 되는 곳 이런 곳에다가 팔고 있는 거죠. 약간 이제 레저용으로. 뭐 연구용입니다. 사실은. 연구용으로 많이 특히 연구소들이 많이 사요. LG전자도 샀다고 기사 나던데요. A로봇이나 한양대에서는 안 사셨나요? 저한테 안 팔아요. 저도 사고 싶었죠. 근데 그게 약간 지금 이제 초도 물량이 다 팔려서 줄 서야 된다고 하던데 네. 전략적으로 안 파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친구니까 예. 뭐 같이 뭐 몇 년 전부터 만나던 사이니까. 아, 그 회사에 계신 분들? 네. 예. 너한테는 안 팔아. 그러던데요. 아, 분해해서 저거 뭐 이렇게 할까봐. 딴 사람한테는 팔아도 너한테는 안 팔아. 아니, 국내에도 보니까 이게 대리상이라고 해야 될까? 대리점? 네, 대리점. 온라인에 생겼더라고요. 중국 로봇을 가져다가 소프트웨어를 얹혀서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얼리 어답터이고 싶은 사람인데 요즘에 보니까 그 해외 유튜버들이 예전에는 스마트폰 이런 거 언박싱 하던 사람들이 이제 로봇을 언박싱하고 있어요. 그럴만하죠. 나도 로봇 언박싱 하고 싶다. 그런데 저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저희 A 로봇이 좀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저희도 상품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상품화. 네,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 지금 아직 진도를 거기까지 빼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도 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에게 파는 것까지 가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인증도 받아야 되고 안정성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 로봇들은 일단 밀어내고 있는 상황. 완벽한 걸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트라이 해보고 에러를 잡고 또 트라이 하고 그 안에서 일단 판매 대수를 높여서 또 그걸로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산업 현장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약간 중국처럼 특히 이제 유니트리 이런 데는 이제 대량 생산까지 한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서도 로봇의 어떤 대량 생산이 가능할까요?
뭐 가능하죠. 못할 그건 결정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뭐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드는 회사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 못한다? 아유. 그러니까 그 기술이 있으면 네. 그거를 결정의 문제죠. 이거는 결정의 문제고 만약에 이게 우리 만들겠다라는 결정을 딱 하면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들이잖아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강력한 오너십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정의 문제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해서 쓰일 곳이 또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수요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모든 걸 종합해서 결정을 할 문제죠. 나중엔 로봇도 그럼 이렇게 팔다리 모듈화도 가능한 거? 그건 설계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네. 나중에 손이 부러졌다. 그럼 손목만 갈고. 그러니까 설계의 기본입니다. 그래 나중에 대량 생산 조립하기에도 더 빨라지고. 네네. 생츄어리라고 하는 로봇 회사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니트 입었던 그 가정용을 타겟팅한다는 건 원엑스 노르웨이 기업이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도 이제 꽤 수준권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이들 수준은 한 어느 정도이고 그 나라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각국을 대표하는 자존심들이 돼가고 있죠. 그리고 각 국마다 자신들이 미는 로봇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어요. 국가대표. 네. 그 서유럽 쪽에서도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각국을 대표하는 로봇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알만한 기업들 다들 있잖아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하다못해 스타트업인 저희 A로봇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자꾸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MWC 가는 이유도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휴머노이드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네네. 그렇게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 국가들도 이제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참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수준은 아무래도 좀 추격하는 분위기죠. 미국은 쫙 앞서가고 있고 네네. 중국이 바짝 뒤쫓고 있고 나머지 주요 국가들이 열심히 추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세는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엔비디아의 어떤 그 피지컬 A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갖다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랑 결별하겠다. 피규어 AI가 피규어 AI가 오픈 AI랑 결별하고 자체적인 AI를 이제 심겠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떤 의미야? 어떻게 가능? 저는 그 동네 일을 참 희한하게 보고 있어요. 그 피규어에 대한 얘기는 정말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 오픈 AI요? 오픈 AI도 그렇고 피규어 AI도 그렇고 워낙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잡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한 팀에 메시랑 호날두가 같이 뛰어서 좀 잡음 나는 이런 느낌입니다. 네네네. 로봇계에서도 좀 걸출한 인물들이 피규어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뛰쳐나가고 특히 이제 제리 프레시라고 하는 로봇계의 걸출한 영웅이 피규어를 창립을 했는데 이걸 작년에 이제 뛰쳐나갔단 말이죠. 안 해 그러면서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오픈 AI도 너랑은 안 해 그러고 그쵸, 있고 나가서 또 만들고 있고. 네. 정말 그 동네에 벌어지는 일, 이 가화만사성인데. 근데 뭐 예전에 반도체 산업도 초반에 그러했고, 네. 로봇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그렇게 또 찢어서 나오면서 또 다른 기업들이 또 생겨나고 파생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산업이 또 커지고. 네. 오픈 AI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할래 그러고 있어요 지금. 거긴 어떻게 맘먹으면 할 수? 글쎄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하드웨어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AI 단말기도 전용 단말기도 만들 거라고 하고. 뭐 결국엔 사람의 문제겠죠. 어떤 사람을 확보를 하느냐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인재들이 있으면. 네. 우리나라 로봇 개발자의 수준이라든지 처우라든지 로봇 개발자를 양성하고 있는 현실은 좀 어때요? 수준은 정말 높죠. 저 1등부터 100등까지 세우라 그러면 저는 한 50등 안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정말 저보다 뛰어난 로봇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수님이? 네. 교수님보다 뛰어나신 분들 정말 많다. 네. 정말 인재풀은 뛰어난 분들 너무 많고요. 학회 가면 저 기죽어 있어요. 저 사람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와 좋겠다.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처우라던가 뭐 이런 거는 너무 좀 밀리죠. 특히 그래서 인재 유출 현상이 좀 심합니다. 어디로 가요? 보통은 미국으로. 혹시 연봉은 얼마씩 받고 가나요? 막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예. 저도 유혹을 이겨내는데 힘드니까. 한재건 박사 거기서 이제 저 한양대에서 고생하지 말고 미국으로 와. 실리콘밸리로 와 이런 식으로. 예, 저도 학위를 미국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도 저 많고. 얼마까지 제안 받으셨나요? 아이고. 앞자리만. 말씀드리기 영- 쉽습니다. 영- 잊어먹을 거예요. 저는 그거 안 들은 거예요. 잊어먹을 겁니다. 네. 예. 또 그래도 기억을 되살리지 마세요. 창업하셔서 A 로봇이 대박 터뜨리면 되니까요. 아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3조 넘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오준호 교수님 이하 카이스트. 그 고생했던 그 친구들이 정말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 하면 이런 성공 스토리 쓸 수 있어요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는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야 로봇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공학을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성공하는 방법이 의사가 되는 방법 말고도 딴 게 있는 거야? 맞아요. 라는 거를 지금 오준호 교수님 이하 레인보우를 창업한 그 창업 멤버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레인보우는 근데 오준호 교수님이 그 직원들한테 좀 지분도 좀 주셨고 이번에 이제 네. 삼성한테 M&A 네. 되면서 네. 뭐 이거 의사 재벌이시죠? 몇십 배 몇백 배 버셨죠. 네, 재벌이세요. 의사분들 막 힘들게 수술하고 막 이렇게 거의 손목 나갈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로봇도 그렇게 열심히 개발하셨습니다만 근데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의대 열풍인데 어떻게 좀 보면은 이제 상위권 학생들 거의 다 이제 의대 먼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도 많이 그 체감이 되시나요? 뭐 그렇죠. 그런데 로봇은 조금 특이해요. 저희 로봇과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난 로봇 할 거야라고 꿈을 키워온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장래희망 적을 때 네. 로봇 박사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요 좁은 우물 안에서는 약간 좀 체감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소파로 딱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감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근데 그건 저희 작은 우물이고 로봇공학과 학생들 몇십 명 되겠습니까? 근데 좀만 밖으로 나와도 그런 현상들을 너무 많이 보죠. 그래서 저는 이걸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 케이스가 나와야 된다. 봐야 된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저는 이제 이미 끝났고 제가 성공해봤자 뭐 별로 감동적이지가 않고 별 말씀을요. 저의 학생들, 저희 직원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저희 학생들과 직원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20대 때 성공을 합니까? 20대 때 성공해봐야 이렇게 연봉 많이 받고 어디 해외에 나갔다 이건데. 그런 것도 성공이지만 뭔가 이 아름다운 모습. 사회에서 되게 존경하는. 네, 열정을 바쳐서 일했더니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나 너무 신나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그 보상도 주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봐야 그래야 이게 이 현상이 르데 현상이 타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뭐 소용없죠. 너는 이제 힘들게 의대 나와서 언니들 피부 해주고 있니? 나는 로봇 만들어서 이게 지금 뭐 어디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 내 로봇이 가정마다 이제 팔려서 설거지를 해주고 있어. 이런 건 또 이제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고 퇴근할 때 포르쉐를 몰고 딱 퇴근하는. 그 중요하다. 그럼요. 시동 소리가 큰 차, 바랑바랑하는 차. 그런 모델이 많이 나와야 한다. 네, 특히 이제 저희 젊은 친구들 중에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연봉 몇십억씩 받고. 혹시 뭐 한양대나 아니면 다른 이제 로봇 공학을 하시는 이제 석박사 분들 중에 어릴 적에 뭐 의대 진학반을 나왔다든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어릴 때부터 나는 로봇. 왜 약간 이게 그 공대 쪽 머리 다르고 이쪽 머리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저 비슷한 종족끼리 같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테란. 네. 테란. 그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그 왜 요즘에 증권가에서 많이 이제 돌려보는 짤 중에 하나가 로봇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 뭐 소프트웨어는 어디, 뭐 감속기는 어디, 모터는 어느 회사, 뭐 중국에 몇십 개 회사가 있고 미국에 어디가 있고. 저도 봤어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배터리, 물론 배터리도 훌륭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좀 자립화가 좀 될까요? 부품까지.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로봇이라는 거는 수많은 부품들의 조립품이거든요. 네네. 로봇 그러니까 하나로 보이는데 예. 그 로봇을 구성하고 있는 거를 분해해 보면 네네. 정말 다른 종류의 부품들 기구들이 다 뭉쳐져 있어요. 뭐 센서라든가 액추에이터라든가 뭐 커넥터라든가 뭐 별의별 딴 데서는 이게 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로봇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부품 소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느낌도 좀 나요. 그래서 로봇 회사가 있으면 조립품, 완제품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1차 벤더, 2차 벤더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생태계가 갖춰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서 로봇 플랫폼을 뭐 대량 생산을 많이 하는 곳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부품 회사들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품 회사라는 그런 부품 종류들이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는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곳에 쓰이고 있는 부품들이 로봇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약간의 모드 체인지는 좀 필요할 거예요. 우리 로봇으로 하려면 이거 이렇게 좀 바꿔야 된대. 네. 그러면서 이제 바꿀 필요는 있을 겁니다만 기존의 부품 회사들을 다시 한번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걸출한 플레이어가 안 보여서 이 생태계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걸출한 플레이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량 생산이 되면 거기에 맞는 1차 벤더, 2차 벤더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로봇 완제품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렇죠. 수많은 부품을. 저희 앨리스만 해도 지금 초창기인데도 부품 300개 종류의 부품들이 들어가요. 다 외산. 저희는 거의 국산이에요. 직접 어떻게 만들어서? 직접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없어서.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 자동차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가 진짜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5차 밴더, 6차 밴더까지 그 협력사. 그래서 자동차는 취업 유발 개수,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높죠. 그게 제조업의 특징이죠. 근데 로봇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울산, 뭐 구미, 그렇죠. 수원 그 어떤 산업으로 먹고 살듯이 네. 로봇으로 먹고 사는 도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잘할 수 있어요.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경험이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또 잘할 수밖에 없고 또 같은 DNA를 갖고 있는 거고. 나중에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네. 정책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정치권에서도 뭐 로봇 많이 뭐 배워보자, 뭐 장려해야 된다, 뭐 4차 산업혁명 뭐 하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떻게 체감이 되시나요? 네네네. 요즘에 실무단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디 뭐 산업부나 과기정통부나.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산업부, 과기부 또는 이제 교육부까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게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획이라는 게 이 물밑에서 그렇죠, 이제 실무자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괜찮아요. 뭔가 이 본질을 파악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산업부, 교육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산업과 기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네네네. 사실 이런 쪽은 이제 진흥 부처니까 네네네. 또 커질수록 당연히 좋은 거고 다만 이런 정책들이 이제 발표될 때는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이나 장관님 혹은 이제 대통령 이런 정치인들이 발표를 해서 그렇긴 한데 물밑에서 뭐 사무관, 주무관 뭐 이런 또 관료분들도 열심히 또 하고 계시고 그런 거 있으면 좀 Y스트릿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럴까요? 예,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예. 한번 모시고 뭐 이렇게 찔러볼까요? 네. 나 올려나? 저는 좋습니다. 뭐 노코멘트입니다. 막 이런 말만 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되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규제 붙여 있죠. 네. 어디 잘못한 데 처벌하고 어디 뭐 위원회 열어갖고 막 제재 조치하고 막 벌점 주고 벌금 내고 검찰 고발하고 이런 데들은 대서특필됩니다. 그렇죠. 자극적이지. 어디를 진흥하고 도와주고 이런 부처는 눈에 안 띄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해봤자 관심도 없고. 저희는 이제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콘텐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도 오히려 홍보 예산을 써갖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럼 국정감사에서 아니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서 왜 국정 홍보를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도 도마 위에 올라요. 근데 저희 열심히 했는데요. 안 알아줘. Y스트릿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뭔가 예.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님 여기 나오고 시총 10배 이상 올랐다는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그 소리 듣고 여기는 어떻게든 나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A 로봇이 에이스 로봇이 될 겁니다. 예. 아니 왜냐면 11개월 전에 뵀었는데 그 사이에 또 엄청난 발전을 이루신 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에이스 로봇이 될 A 로봇과 또 한양대 로봇공학과 발전을 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YG 부스터 챙겨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 후딱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 잔 드시니까? 좋네요. 진짜인데?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데요? 로봇한테도 이걸 먹여야 되는데. 우리 한재권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